세탁기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AI가? 지금 연준 위원들이 AI가 대단하니까 물가 잡아줄 거야. 금리 내려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소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금리 올려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 경제 성장률이랑 주가랑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미 없는 것 근데 같은데. 일론 머스크도 배관공 추천하긴 했어요. 혹시 슈퍼마리오가 살아남는 저는 유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오르지? 유가는 그냥 엄청 큰 리스크로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은 그 AI 어쨌든 지금 이제 막 올라가는 게 결국 AI고 반도체잖아요. 네. 이 AI가 우리나라 산업에는 혹은 뭐 글로벌하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파괴력으로 혹시 측정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네.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엄청 편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무 시간, 일에 한 쏟는 시간도 조금은 줄어든 것 예. 같고 굉장히 좋은데 사실 경제학자들은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좀 자극적인. 경제적 효과는 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네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 고든이라는 학자는 네. 네. 세탁기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AI가? 네. 다들 되게 에이 설마 이러시잖아요. 에이, 네. 근데 미국의 1880년 이후에 장기 실질 GDP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보면 뭐 네. 대공황, 팬데믹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굵직한 데만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그냥 자대고 끄은 것처럼 이렇게 한 35도 각도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1880년 이후에 전기, 전구, 내연기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경제는 그냥 2%, 장기 평균 2%야. AI가 별로야. 안 될 거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가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출렁임 없이 그냥 쭉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다이어트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매일 1kg 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매일 1kg 빼려면은 뭐 진짜 쫄쫄 굽고 네. 운동을 막 엄청 네. 네. 위고비 11씩 막 먹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죽어요. 미국 경제가 옛날에 요만했던 게 지금 이만해졌는데 계속 2%의 성장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를 태워야 되겠어요. 네. 위고비가 몇 알입니까? 네. 예. 그래서 그만큼 AI는 위대해.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거고 그래서 뭐야 아까는 하이닉스 된다더니 뭐야가 아니고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이번 달이죠. 새로 연준 총재가 취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파일 거야, 뭐 비둘기파일 거야. 시장에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주가는 안녕인데,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AI가 물가와 성장에 가지고 올 영향을 아무도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피지컬 AI까지 와요. 그러면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저는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로 경제에 꽂힐 수도 있죠. 그 그렇죠, 시간에 그렇죠. 제가 다른 걸 할 수 있고 네. 그 로봇을 뭐 100만 원이건 모셔, 200만 모셔. 원이건 네. 심지어 1000만 원이어도 저는 살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살 테니까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GDP에 물가에 이렇게 꽂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모르겠다가 중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하이닉스 어디까지 가지? 다음 달 FOMC에서 설마 올리지는 않겠지 금리를? 저희는 이게 궁금한데 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1880년 이후의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있어봐야지 알 수 있겠군. 요 고민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태평하다는 게 아니고 도움이 안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꽂히는 숫자를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긴 그래프 중에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딱 그래. 그만큼 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AI가 대단하니까 물가 잡아줄 거야. 금리 내려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소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금리 올려 할 네.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FOMC에 관련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굉장한 방향성을 갖기는 어렵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AI가 가지고 오는 지금의 어마어마한 변화도 긴 시계열로 보면 뭐 원어브 댐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저도 그거보단 클 것 같은데 이게 전기 자동차급이라 마차에서 자동차 올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환경이죠. 완전. 예, 전기도 그렇고 밤에 뭘 할 수 있다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물이 나오다니. 예, 그래서 고급이 그거보다 클까? 그거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고 기준금리의 방향성에도 그래도 지금은 말은 많이 할 텐데 큰 이펙트를 못 줄 것이다라고 근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랑 주가랑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안 간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 잘 간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오히려 AI 같은 경우가 좀 고상하신 분들이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관료들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종종 얘기하는데 AI가 일자리를 없앨까요? 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이미 일자리를 없애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품격 있게 볼 수 있는 통계치에 잡히지 않아요. 이런 변화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하거나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먼저 피해를 보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번역가들 요새 일자리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 예전에 어디 뭐 기고하느라 번역하시는 분들 같이 있으면 그분들 다 이렇게 지게차 면허 배우러 다녀요. 왜 지게차 면허냐면은 중소기업 취업할 때 가장 유용한 자격증이 지게차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나가서 그분들끼리 연대를 해서 머리띠를 메고 뭐 시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분들 아이고 내가 AI 나올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뭐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번역이 좀 살아 있고 없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의 디자이너. 뭐 예를 들어 한 50명 있었다 그러면은 게임 하나 만들 때 거기에 샘플되는 디자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조가 있다거나 아니면 한 기업이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조명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번역하시던 분은 그냥 일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통계에도 안 잡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러면 AI가 없으면 AI가 변호사를 없애겠습니까? 변호사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없어지냐면 그 변호사들 도와주는 어소들이 없어집니다. 거기서 RA들이 없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럼 초급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던 일들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들. 아예 없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사회적으로는 기억도 못 해요.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그러니까 GDP라는 게 뭔지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맞아요. 오긴 온 그런 것 같아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자격증 따면 되냐고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게차가 요새 중소기업 자격증이 제일 근데 지게차는 미래가 맞냐? AI 대체 안 되는 거 맞아요? 피지컬 AI 되면은 뭐 그렇죠. 지게차 혼자 돌아다니겠지. 네. 의미 없는 것 근데 같은데. 일론 머스크도 배관공 추천하긴 했어요. 배관공. 표준화가 아. 어렵다. 네. 배관공은 어떻게든 사람이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역시 슈퍼 마리오가 살아남는. 네. 배관공으로 갑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아까 저 얘기했을 때 하반기 금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메모리나 증시에서 변수를 찾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진짜 지독한 변수였었던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이제 약간 좀 변수 취급 못 받는 것 같고 그럼 뭐 유가 올라서 금리 올라가면은 시장 금리 올라가면은 혹시 뭐 연준에서 좀 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뒤통수 따가운 포인트이긴 해요. 예. 사실 또 주가가 이렇게 매일 최고치인데 유가는 100불이거든요. 네. 어제 다시 올라서 100불이에요. 전쟁 끝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잘 네. 통과 여전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거를 시장이 곧 투자자인 내가 무시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무시할 만한가? 거기에 가름말을 좀 타봐야 되는데 저는 유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이란에서 전쟁이 탁 터졌을 때 120불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깜짝 놀랐어요. 연초에 60불이었고 120불까지 올라갔는데 많이 한 2배 올랐잖아요. 네. 2배 올라서 놀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오르지? 우리 150 갔어야 되는데. 네. 이거 유가 두바이 폭등할 공항이 뻔했는데. 막 화염에 아. 휩싸이고 에이 저거 페이크 영상이야 라고 해도 믿을 만한 현실이 벌어졌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보고서 이렇게 쭉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워스트 시나리오에 쓸 거 없을 때 쓰는 거였어요. 호르무즈 해협 보무새. 아, 그래요? 네. 쓰기 증권사에서. 쓰셨군요. 그거 예전부터 뭐 중동에 무슨 일이 나타나면 거기가 막히면 난리 거의 나기 실질적인 때문에. 가능성이 없을 그래서 뭐 정도의 확률 모르겠는데 네. 5%. 물론 제가 웃기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일하진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아주 워스트 시나리오에 쓸말 없을 때 쓰는 말이었는데 그게 다 현실화가 됐잖아요. 네. 근데 유가는 왜 120불까지 못 갔으며 100불까지밖에 못 갔는가? 제가 볼 때는 쉐일 같은 게 등장하면서 이 대체제가 중동의 있으니까. 중동의 약간 독점적인 지위를 무너뜨린 게 있었고, 그러니까 UAE 같은 조금 예전에도 앙골라 이런 나라들은 오펙을 탈퇴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덩어리 큰 국가가 탈퇴한 거는 되게 오랜만이자 처음이었죠. 그래서 오펙도 탈퇴를 한 거고, 뭐 또 두 번째로는 우회 수출. 러시아는 중국이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우회 수출이 있으면서 이러면 유가가 별로 많이 못 오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조금 생각 못 하고 있는 건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요? 네. 아, 그래요? 중국 경제 얘기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어요? 2, 3년 된 것 같은데. 중국 경제를 우리가 중국 경제가 뭐예요? 중국 증시도 우리 네. 뭐 딥시크가 나왔대. 네. 그렇게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네. 증시도 되게 조용하고 경제는 조용하다 못해요. 네. 약간 처참합니다. 어. 근데 중국이 원유를 압도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예요.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인데 자기 것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거의 3배 정도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한 거죠. 이거 사건 자체는 너무 커. 네. 근데 쉐일도 있고 대체제가 있어. 우회 수출도 해. 중국이 안 좋아. 중국이 작년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였어요. 오. 네, 정말 안 좋아요. 그거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우리 말이 없죠. 공기가 좀 맑은가? 공장을 안 돌려서요? 아, 진짜 요즘 하늘이 너무 좋아요. 요즘 좀 좋습니다. 예. 네. 그 증시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밝게 보여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유가가 오른 거는 좋을 리 없죠. 물가도 밀어 올릴 테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 유가가 한 번 더 튀어서 하반기에 우리 좀 어지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저렇게 전쟁이 여전히 러시아 진행 중이고 여기서 또 하나 터졌는데 유가 고점 120불. 유가는 그냥 엄청 큰 리스크로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은 일단 생각하고 주가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란 확신 때문이에요? 둘 다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근데 유가가 많이 안 오른 건 기준이 뭐예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다니까 뭐 그런 건가?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적정 유가를 아주 러프하게나마 계산을 해봐요. 네. 근데 올해 적정 유가는 결론만 95불 정도 추정되거든요. 연평균 95불. 적정 유가가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아주 꺾어지지 그냥 요 정도 한 3% 정도 성장을 하면 유가 한 95불 정도면은 그냥 버틸 수 얼추 있다? 오케이. 네. 예. 역시 박사님은 딱 모델링을 해서 네. 필링대로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계산법이. 그래서 60불에서 90불, 100불까지 올라온 건 50% 넘게 올랐기 예, 때문에 예. 이거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유가가 예. 싼 게 좋지 예. 비싼 게 좋을 리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유가가 만약에 그냥 100불에서 130불 예를 들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별로는 오르진 않았는데 적정 유가 넘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가가 지금 뭐 95, 100불 이렇게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연말에 뭐 한 80불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 대충 연평균 뭐 한 85불, 90불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애매하게 걸리죠. 그래서 전쟁이 나고 맨 처음에 막 어지럽다가 유가가 95, 100불에서 되게 오랫동안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쟤네들도 계산했는데 나랑 다 값이 생각인가 보다. 값이 이렇게 여기 위아래로 잡아 당긴 결과가 네. 저건가 보다 이제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게다가 요 원유와 관련돼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오늘 우리 한국 이야기 많이 드렸으니까 네. 맨 처음에 전쟁 터졌을 때는 한국이 원유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한국 안 좋다고 외사들에서 막 뭐라 했어요. 네,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그거를 비웃듯이 2달 만에 50%가 오르긴 했지만 전 세계 제일 많이 올랐죠, 우리. 제일 많이 올랐죠. 네. 네. 근데 좀 직관적인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금액하고 네. 반도체를 수출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아, 했더니 2016년 정도까지는 원유 수입액이 더 많아요. 2배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전체 한국이라는 주식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잘 나가는 거는 좋은데 원유가 오르면 더 쥐약이죠.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죠. 그런데 2016년부터는 뭐 엇비슷해지다가 반도체가 더 많고 올해는 2배가 뭐야? 2배 반 되지 않을까요? 네, 훨씬 많을 겁니다. 네, 지금 수출이 막 너무 많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주식회사 한국을 분석할 때는 반도체가 훨씬 중요한 거고 원유만 좀 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반도체 수출 잘 되니까 요 정도는 요 다 엎어치고 맺히면 괜찮을 거야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유는 하반기에도 리스크지만 요런 포인트들 적정 유가 혹은 한국의 달라진 약간 구조 이런 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석유 수입하는데 워낙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금액이 커지면 다른 게 잘 감당이 안 됐는데 반박할 수 없었죠. 네, 예. 근데 이제는 반도체 수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석유 좀 올라도 네. 감당 가능.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름 말고 우리가 산업으로서의 기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 의존도 높아가지고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오히려 정제 시설을 우리나라만큼 잘 갖추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도 이번 국면에서 좀 확인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석유 제품 수출도 엄청난다면서요, 우리.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진짜 뭐 팔라 그러면 이제 눈치가 보여갖고 아. 정부가 이제 그 수출 자꾸 하는 거 가지고 네. 눈치를 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름값 비싸다 하는데 수출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예. 그래갖고 정유 회사들은 되게 수출하고 싶어해요. 근데 혹시라도 국내 공급 부족하면 혼날까봐 좀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유 설비가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거를 어떤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원유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정제 설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공급망이 제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인도 같이 우리나라보다 정유 설비가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나라들은 다 내수 수요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써요. 근데 우리나라를 만들어서 해외에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좀 줄일 그러니까 뭐 호주에서 막 난리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비행기 보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는데 아하. 그런 거 확인이 됐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그 석유 제품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서 안정이 되면 스프레드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 스프레드가 결국은 정유회사의 마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중동에서 기름 사오는 거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갖고 우리 좀 딴 데서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난리가 납니다. 아니 그거 니는 우리 거 안 사시면 어떡해요? 네. 큰 그러면은 손인데. 우리가 협상력이 더 생기는 그러네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어서 정유 산업 자체도 좀 나쁘진 않은데 네. 그 최고 가격제 그걸 나라에서 메워준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업계 분들이 그랬었어요. 이게 근데 나라가 안 메워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추경해서 다 메워줄게요. 그래갖고 안 메워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제가 그쪽 관료분한테 아니 나라에서 안 메워줄 거라고 업계에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합리적 의심으로 추정됩니다. 안 메워줘도 돼요? 구속력이 없나? 아니 메워줘야죠. 메워줘야죠. 그래갖고 지금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밀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에이. 있고 그래고 정유사들이 지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1분기 그렇겠네요. 실적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 이제 나라에서 안 메워주는 거 생각하면은 손해 본 거 안 메워주는 거 생각하면은 뭐 똔똔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정유주는 그 최고 가격제 적자 이슈가 꽤 있습니다. 예. 하여튼 하지만 그래. 메워주고 하면 네. 또 가능성은 또 있고. 좀 중기적으로 네. 단기는 좀 어려워요. 네. 예. 단기는 한번 이거 높은 원유 받은 재고 가격이 있어가지고 네. 그건 한번 떨어내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근데 유가가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배 못 다니는 상황인데 이보다 네. 더 많이 튀는 시나리오는 뭐예요? 뭐 하면 더 많이 튀어요? 정말로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재고로 그래도 다 쟁기고 있고 탱크에 넣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게 계속 뭐 화수분이 아니니까 아, 그거 다 다 쓰면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때가 이제 튈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가끔 뉴스에 보시면 뭐 6월이 되면 뭐 힘들어져, 뭐 7월이 되면 힘들어져 네. 이런 거는 지금도 그런 거는 힘들어. 예. 그런 거는 재고 쟁겨놓은 거 언제까지 쓸 거냐 네. 요거 지금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다른 데서 나오는 석유들이 좀 더 이럴 때 많이 각광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양이 많지 않아요? 뭐 아까 뭐 아프리카나 이쪽이나 근데 아니면 그 남미나 사우디 형님들이 워낙 이제 너무 막대한 물량들을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요거 단기간에 메우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아람코 CEO가 그 얌부항 관련한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얌부항이 그쪽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원유를 캐면 호르무즈 바깥으로 못 나가가지고 나중에 그 5% 가능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호르무즈는 뭐야? 월스트 시나리오로 계산해서 그 서쪽으로 파이프라인 뚫어놓은 거 하나 있어요. 네. 저 끝에 있는 항구가 얀부항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람코 CEO도 그 얀부항 관련해서 좀 최대한 물동량 늘려갖고 공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거는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의 불안감이 없어졌을 뿐이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가격에 반영되는 것도 원래 좀 시차가 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또 최고 가격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굉장히 그 눈치를 좀 세게 주고 있어서 플라스틱 제품을 그 만드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에 예를 들어서 뭐 식초 뚜껑 있잖아요. 뭐 간장 뚜껑 네. 이런 거 그런 거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러면 화학 업체에서 보내는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자기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면 식품 업체에다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식품 업체에서 잘 안 올려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올려달라고 계속 압박은 하고 있는데 그럼 식품 업체가 이걸 만들어서 이 뚜껑값 해갖고 소비자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식품 업체들이 최근에 그 담합 때문에 네, 많이 정부한테 맞았죠.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네. 뭐 가격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약간 시차를 두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짓는다 뭐 그러면은 비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를 지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쌀이 이제 추수가 되면 네. 그때 그 원가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품목별로 좀 시차를 두고서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들이 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별로 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도 우리 원래 60불 살던 사람이 80불 사면은 비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150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부분들은 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자 끝으로 우리 신 기자님, 최 기자님 모시기 어려운 분이니까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빨리 마지막으로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뭐 주식 관련된 질문 다 나오셨고요. 주식은 다 했고 주짓수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주짓수 관련해서 네. 그 많이 맞아요? 이렇게 배우시면서? 아 타격이 없어요 주짓수는. 꺾기만 하는 네, 거예요? 네, 조르기. 네. 아 조르고 네, 꺾고. 네. 누르고 조르는 게 핵심이죠. 네, 주짓수는. 아 네. 어디를 그렇게 졸라요? 목? 네. 그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목 조르면? 기술이 통할 때 기분이 좋죠. 아. 네. 그래서 저희- 상대방이 이렇게 막 킥킥거리면서 이렇게 탭 치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아니요, 뭐 그렇다 상대방이 탭을 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내가 뭔가 연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잘 되는구나. 먹힌다? 네네네. 그럼 스파링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그 매일 하죠. 네, 매번 하죠. 남편분이랑? 아니요, 도장. 분들하고. 거기 계신 분이랑? 네네. 그럼 이제 남편 목을 왜 졸라요? 돈 내놓으라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스파링 같은 거 하시면 막 그 사람이 우리 김효진 위원님 이렇게 막 목도 쫄라요? 그럼요. 그럼 막 잘못했다고 하고? 뭐 버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그래요? 부르잖아요. 치기도 피해가지고 하고. 막 맞아요, 옆으로 대굴 구르고.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아, 제가 옛날에 재밌습니다. 진짜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어. 옛날 주짓수? 국회에 보좌관들이랑 출입 기자들이랑 해가지고 주짓수 동호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하려다가 발령이 나는 바람에 네. 최 기자님 참 배웠잖아요. 4개월인가. 아니에요. 저는 복싱을 했어요. 복싱이었나? 네. 복싱. 복싱이랑 주짓수 하면 복싱이 이기죠? 뭘 같이 안 해봤어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네. 않습니다. 예, 본인 수비형이죠.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제설전 요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박사님께서도 되게 그 정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정수기 들여놓은 지 좀 오래 되시지 않았어요? 제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된 것 같은데. 네네. 거기 이제 다 아마 렌탈 기간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네. 새로 렌탈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던데 그냥 이용한다?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바로 비교원에 한번 네. 전화를 해보시고 네. 최대 128만 원의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 네, 그거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정수기라면 비교원과 꼭 상담해 보시고요. 혹시 집안에 인터넷도 오래됐다면 갈아 끼시고요. 휴대폰도 좀 오래 쓰셨다면 바로바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이벤트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마트 상품권 가져가는 이벤트 등등 여러 개 있으니까 꼭 전화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효진 박사님, 오랜만에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권수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네. 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일찍 제 시간에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래 본 적이 정말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댓글 반응은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내용이 영양가가 있다. 네. 설명을 참 잘하신다. 네. 아, 진짜 설명. 전문가가 나왔다. 맞아. 이런 아,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때 별명이 하나 있으셨는데 그죠? 제 입으로 말 면봉. 면봉이었나요? 귀에 쏙쏙 잘. 맞아. 쏙쏙 네. 김효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제가 여드린 거 아니었던가요? 맞아요. 아 그죠. 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